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조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태준 대리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볼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꼬여버린 국내 증시 그 실마리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제는 진짜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생각보다 뭐 이두저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가장 큰 거는 뭐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다 발을 뺐다는 부분, 거기에다 기관도 이 부분에서 좀 미적지근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리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외국인 기관들 동시에 다 매도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연기금 쪽도 잠깐 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기관들이 거의 다 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꼬여버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은 약간 기대했던 게 중국이 예전에 이제 지준율이라든지 다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표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총리가 말한 대로 반대표가 나오면 더 강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이제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기관들 좀 강하게 좀 매도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이게 강하게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는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지수 방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시 상승했을 때 그에 대한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또 저가 매수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가 좀 바닥권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에 따른 어떤 근거가 있다면 어느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기존에 올랐던 업종들은 제외하고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은 밑에서 또 작업을 들어오고 있었거든.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바닥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 특히 이제 공모형이 14일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쪽에서. 네.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선에서 거의 매도를 하고 1900선에서 이제 자금을 유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거의 2000선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1900에서 2000선이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2000선이 지지선이다. 근데 지금선부터 계속 지금 14일 연속 거의 한 7천억 정도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들 쪽에서도 지금 매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증시 어제 뭐 충격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미국 그렇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어느 정도 또 시장은 또 아마 좀 갈팡질팡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 막판에는 또 어느 정도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락폭이 컸는데 장 막판에 끌어올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멀리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느 정도의 그런 펀더멘탈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요인보다는 좀 멀리 봐야 된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투자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악재가 소화를 시키면서 저점인 거는 인식이 우리가 모아지게 됐는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불안한 시점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네. 업종별로 좀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이렇게 주도주인 뭐 제약 섹터라든지 어젠 좀 많이 빠졌지만요. 이 섹터들의 강세는 꾸준히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뭐 바이오 제약주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하락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어제는 뭐 거의 전 업종이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염두에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에 대한 부분들은 맞는데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신규 편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일단 뭐 바이오 제약 쪽 뭐 아주 빠른 상승세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고점은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올라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 유지하는 건 뭐 무방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게 좋은지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진드감하게 좀 지켜보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동향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언론상이라든지 봤을 때 주식으로 대박 났다, 뭐 2배, 3배 났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본인이 수익이 안 났을 때 소외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섣부른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 99년에 이제 거의 IT 버블주라고 지금 약간 좀 비슷한데 그때도 지금 묻지마 투자 형식이 약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객장에서 보면은 고객님들 전화 주셔갖고 그냥 이거 사주세요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변에서 뭐가 좋다더라 했을 때 그런 매수에 대한 부분, 물론 수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과연 얼마까지의 가치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그런 거품이 깨지게 되면 상당히 좀 충격이 좀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를 포함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이 계속 가겠지라는 어떤 인식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한 6월, 7월 계속해서 상반기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말씀대로 이 대외 불확실성이 한번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정말 큰 폭의 좀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얘기신데 그럼 투자 전략적으로 좀 결론을 내보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금 확보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뭐 어느 정도 매도하신 분도 있고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저가면서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현금 확보다. 왜냐면 지금은 현금도 어떻게 보면 내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종목에 들어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수 매매,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 어느 정도 어제 같은 경우나 그저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 편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수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트에서는 좀 안정적인 자세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좀 증권주들, 그러니까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지금 저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큰 업종들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신규 편입은 아니고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런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증권 업종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럼 여전히 좀 수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수급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어제 대량으로 지금 매도를 했는데, 과연 오늘 매수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이 바닥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외국인 기관들이 좀 지속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세가 됐을 때, 이제 본인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아마 여러 개를 좀 포집해 놓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떤 섣부른 판단은 조금 이른 시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현금을 좀 일단 보유 관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저희 모닝쇼에 출연하신 분들이 당분간은 좀 현금 보유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계속해서 좀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섣부른 움직임보다는 조금 이제 당분간 시장을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시간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